유럽의 중심에는 꽤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잘 발달된 도로와 멋진 건축물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나라를 유명한 도시 비엔나를 통해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 나라의 이름을 호주와 혼동하기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유럽에서 가장 두드러진 나라 중 하나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도를 보면 오스트리아는 해안선이 없다는 것을 즉시 알 수 있습니다. 이 나라는 내륙에 위치하지만 많은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쪽에 가장 인기 있는 이웃나라는 체코 공화국이며 동쪽에는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쉥겐 조약은 쉥겐 지역 내의 국가들 간에 쉽게 국경을 넘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오스트리아의 남쪽에는 슬로베니아와 이탈리아가 위치하고 서쪽 이웃으로는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독일이 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 거주자가 빠른 주말 여행을 위해 이웃 국가로 쉽게 여행하고 그들의 매력을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엔나, 활기찬 수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많은 다른 수도들처럼 중요한 강에 의해 우아하게 나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중심 활동과 분주한 생활은 주로 강이 서쪽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는 주요 국제공항과 많은 유명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 이 서쪽 지역은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활동으로 활기차며 비엔나의 매력의 중심지입니다. 웅장한 궁전부터 분주한 시장까지 이 지역은 도시의 풍부한 유산과 현대적 활기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엔나는 약 200만 명이 거주하는 관리하기 쉬운 인구를 가진 수도입니다. 등록된 인구와 비등록된 인구를 고려할 때 오스트리아의 총 인구 900만 명 중 거의 4분의 1이 이 도시나 주변에 살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면적은 8만 4천 평방킬로미터로 그라츠와 잘츠부르크와 같은 잘 알려진 도시들도 있습니다. 도시 수가 제한적임에도 불구하고 오스트리아는 인구 규모에 비해 효율적으로 땅을 활용하고 있어 알프스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 개발을 위한 토지는 꽤 충분합니다. 축구를 좋아한다면 아우스트리아 비엔나, 라피드 비엔나, 슈투름 그리고 그라츠와 잘츠부르크와 같은 팀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팀들은 각각 자신이 속한 도시를 대표합니다. 비엔나로 돌아가서 2024년에 여러 연구기관들이 비엔나를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1위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비엔나는 꾸준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목록에서 상위 5곳 안에 드는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8년에 또 비엔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엔나는 종종 취리히와 경쟁합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국민과 더 나은 삶을 위해 오스트리아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행운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의 취리히와 오스트리아의 빈은 이러한 면에서 유럽을 자랑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빈이 아름다움과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하겠지만 오스트리아의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가 매우 오래되고 풍부하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은 996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독일어 단어 오스트로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독일인들은 실제로 그들의 나라를 오스터리치라고 불렀으며 이는 영어로 오스트리아를 의미하고 동쪽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오스트리아라는 이름은 본래 이름의 라틴어화된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몇 세기 동안 오스트리아의 명성과 저명함을 가져다준 중요한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는 15세기에 두드러지게 떠올랐으며 다른 대제국인 오스만 제국과 수십 년에 걸친 투쟁을 벌였습니다. 합스부르크 통치 이후 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세계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정치적 풍경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제국 시대의 종말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오스트리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전 제국 국가들은 공화국과 민주주의로 변모하였으며 이는 제국 과거에서의 깊은 변화를 반영합니다. 현재 오스트리아는 높은 1인당 소득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번영한 국가 중 하나로 여러 자료에 따르면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브즈에 따르면 오스트리아는 2024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목록에서 14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이는 오스트리아의 1인당 연간 소득이 약 5만 9천 달러임을 의미합니다. 오스트리아는 생산과 브랜딩에서도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드불, 스파 슈퍼마켓, 스왈로브스키 주얼리와 같은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가 오스트리아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오스트리아, 특히 비엔나를 방문하는 경우 토요일 오후 6시 이후에 열려있는 슈퍼마켓을 찾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요일에는 슈퍼마켓이 완전히 문을 닫습니다. 그러므로 짧은 주말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장보는 것을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오스트리아의 공식 언어는 독일어입니다. 인구의 상당 부분이 바이에른 독일어를 사용합니다. 슬로베니아어와 헝가리어도 널리 사용되며 인구의 2%는 터키인, 또 다른 2%는 세르비아인과 보스니아인입니다. 이들 소수민족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모국어를 사용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인구의 82%는 오스트리아인이며 독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걸어 다니다 보면 도시의 대부분의 간판이 독일어로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언어의 광범위한 사용을 반영합니다. 또한 오스트리아인들은 역사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의 수호자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 점에서 오스트리아인들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이 나라 인구의 55%가 기독교인으로 가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5번 또한 5%는 자신을 개신교도라고 생각하며 인구의 25%는 비종교인으로 분류됩니다. 무슬림은 인구의 약 8%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소수 민족에는 유대인과 기타 종교 신자들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무신론자와 비신자들이 인구의 25% 이상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웃인 체코공화국과 유사하게 오스트리아는 특히 18세에서 50세 사이의 연령층에서 상당한 수의 비신자를 보유하고 있어 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에서 일상생활로 초점을 이동시킵니다. 수도 비엔나는 차분하고 정돈된 분위기로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로 가고 자동차가 경적 없이 도시의 깨끗한 거리를 지나며 보행자들이 거리를 걷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비엔나에서는 바닥에 쓰레기를 거의 찾을 수 없으며 주민들은 이러한 녹색 쓰레기통에 책임감 있게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들은 유리병을 녹색 뚜껑이 있는 통에, 종이와 플라스틱 쓰레기는 노란색 뚜껑이 있는 통에 버립니다. 비엔나는 역사적 및 미적 가치가 독특하게 혼합된 건축물들이 가득하며 대부분은 순백과 다양한 우아한 색조로 정교하게 지어져 있어 시대를 초월한 매력을 반영합니다. 이 수색이 된 건물들은 마치 어제 지어진 것처럼 거의 완벽하고 웅장하며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은 전혀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비엔나의 매혹적인 거리를 거닐다 보면 매번 사진으로 담고 싶은 건축물들이 눈에 띕니다. 각각은 도시의 풍부한 건축 유산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분주한 도심의 링거리, 링에스티에는 그러한 걸작이 있습니다. 이는 아름다운 건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위회 건물 중 하나로 널리 알려진 오스트리아 국회의사당입니다. 이 건물은 유명한 덴마크 건축가에 의해 1873년에서 1883년 사이에 세심하게 건설된 것으로 프로젝트는 10년이 걸렸습니다.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가 감상하는 건물은 당시 원래 세워진 것과는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국회의사당은 2차 세계대전의 격변기 동안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강인한 오스트리아인들은 원래의 디자인을 고수하며 페인스테이킹하게 복원했고 1956년에 대중에 다시 공개하며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원하신다면 이 아시아 소녀처럼 건물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더 나아가 내부를 투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바로 옆에는 또 다른 웅장한 구조물인 비엔나 시청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건축물 위에서는 항상 오스트리아 국기가 펄럭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국기는 빨간색과 흰색의 수평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국기가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국기 중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기원을 12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깃발은 공성전 중 오스트리아 공작의 코트를 덮고 있던 진홍색을 나타내며 흰색 부분은 가운데에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상징합니다. 비엔나의 링 지역에서 건축물을 즐기다 피곤해지면 이 사람들처럼 도시 구석에 마련된 축제구역 중 하나에서 휴식을 취하고 음료나 간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에 참가한 근무자들과 참석자들 사이의 분위기를 관찰해보면 그들은 스트레스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무자들과 방문객들 모두 평온함으로 가져다주는 차분한 감정을 즐기는 듯합니다. 어딘가에 앉아 주변을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교통량 속에서 마차와 소방차가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비엔나에서는 마차 타기가 매우 유명하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마차 운전사들은 도시의 가장 관광 명소에서 고객을 태우고 그들을 홀스백으로 비엔나 시내 투어에 데려갑니다. 단순히 돌아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방문하는 장소에 대한 구도 설명도 제공합니다. 이러한 마차 투어는 현대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체코와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앙 유럽 도시에서의 말이 끄는 마차 전통은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은 이 사회에서 문화적 상징이 되었으며 현대 오스트리아의 향수를 더하고 관광 산업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마차 운전자는 남성이지만 가끔 도로에서 여성 운전사를 볼 수 있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전통에 큰 부담은 말들이 지고 있습니다. 비엔나의 도로는 그 목적에 맞게 매우 기능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의 모든 주요 도로에는 자전거와 보행자를 위한 별도의 경로가 있습니다. 만약 자전거와 전기 스쿠터 전용 도로에서 걷게 되면 폭풍처럼 지나치는 자전거에 치일 위험이 있어 양측 모두가 위협받게 됩니다. 비엔나의 주민들은 도시의 청결을 자랑스러워하여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것도 꺼립니다. 자전거 도로 근처에는 담배꽁초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주황색과 회색 플라스틱 용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비엔나의 안전 수준은 매우 높습니다. 도시의 주요 장소에는 경찰 순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순찰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이상 사람들과 간섭하지 않아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합니다. 일부 순찰대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다른 순찰대는 거리 모퉁이에서 그룹으로 안전을 확보합니다. 비엔나는 공공장소에 편리하게 배치된 다양한 자동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유용한 편의시설 중 하나는 체중 측정 기기입니다. 사람들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위치한 이 기기에 쉽게 올라가 최신 체중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서비스는 태양열로 지능적으로 냉각된 무료 음수대입니다. 이 스테이션에서는 얼음처럼 차가운 물로 병을 채울 수 있으며 마치 상점에서 구매하는 것처럼 편리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물의 맛은 종종 상점에서 판매되는 생수의 맛보다 우수합니다. 비엔나가 유로화를 사용하고 유럽에서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로 여겨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을 구매하는 대신 이러한 무료 냉수 스테이션을 이용하는 것은 상당한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슈퍼마켓이 문을 닫는 주말에는 지하철역에서 터키와 남아시아 출신이 운영하는 키오스크에서 물을 구매하면 과도한 비용을 지불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키오스크에서는 보통 0.5리터 병을 약 1.5유로에 판매하며 이는 금방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 탐험 중에 목이 마를 경우 추가 비용 없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관광객이 많은 지역의 무료 차가운 물 스테이션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이 스테이션을 이용해 자신의 애완동물을 수분 공급하고 시원하게 해주며 비엔나에서의 모험 동안 모든 이들이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엔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징은 공공 물분사 쿨링 포인트입니다. 비엔나의 기후가 아랍에 비해 훨씬 온화하더라도 이러한 쿨링 포인트는 공공 사용이 가능합니다. 더위에 지친다면 이 물분사 아래에 서서 식을 수 있으며 무더운 여름날에 매우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이 칭찬받는 도시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봅시다. 우선 비엔나의 교통 시스템은 매우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공항에서 비엔나 중심부까지 가고 다시 돌아오고 싶다면
오스트리아 정부는 두 가지 중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시티 공항 열차, 시티 에어포트 트레인, 캣입니다. 이 고급스럽고 빠른 열차 시스템은 공항에서 도심까지 16분 만에 연결해 줍니다. 물론 비용이 다소 비쌉니다. 개인당 15유로의 티켓을 구매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S7호, 이는 도시를 돌아다니기에 더 저렴한 열차 시스템입니다. 또한 도시의 일부 지하철 및 철도 시스템은 구형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 오래된 열차를 만난다면 스스로 지하철 문을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지하철과 철도 시스템 입구에서 티켓을 구매해야 하며 체코 공화국과 같은 차단기 시스템은 이 나라에 없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불법으로 이러한 철도 시스템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비엔나에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러한 철도 시스템은 U반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지하철 지점에서는 파란색 U 표지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엔나에서 더 가까운 거리로 이동할 계획이라면 트램이 이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도시의 거의 모든 거리에는 트램 시스템이 있어 사람들은 걷지 않고도 트램을 타고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과 트램을 한 번만 이용한다면 티켓 가격이 비싸서 한 번 탈 때마다 3유로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엔나에서 주간 교통카드를 구매하면 더 저렴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도시에는 세금이 있지만 유럽연합회원국보다 통화 가치가 낮은 나라에서 오신다면 택시를 이용하지 마세요. 택시 기사들은 20km 이하의 거리에서도 최대 52유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도 이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비엔나에서 이동 중에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하고 싶다면 비엔나에는 약 50만 명이 터키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의 터키인들은 대부분 레스토랑과 간식 가게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식 키오스크에서는 일반적으로 도너와 케밥을 판매하며 독일인과 오스트리아인의 입맛에 맞춰 도너 케밥을 만듭니다. 이 의미에서 비엔나 어디에서나 터키인과 도너 가게를 볼 수 있으며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레스토랑도 대부분 터키인이 운영하는 가게입니다. 비엔나 수도에서 꼭 가봐야 할 또 다른 명소는 합스부르크 궁전입니다. 이 궁전은 매우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양측의 잔디밭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궁전은 합스부르크 왕조의 겨울 거처로 사용되었습니다. 궁전 내부에는 그 시기에 속했던 왕과 여왕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빵이 없다면 케이크를 먹게 하라는 유명한 인용구로 알려진 프랑스의 마리 앙투아네트 여왕은 바로 이 궁전에서 언급되었습니다. 이 궁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으며 6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궁전은 비엔나의 아름다운 궁전과 도로들로 잘 알려진 비엔나 왕궁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차량들이 추해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도심에서 지나치는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하는 모습은 인상적이고 그들이 운전하는 차량은 대부분 큰 독일 브랜드에 속합니다. 비엔나에서 2020년형 차량을 보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도로 위의 모든 차량은 눈부시게 아름답고 호화로운 프리미엄 차량들입니다. 1인당 연간 국내 총소득이 6만 달러에 달하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4,000에서 5,000 유로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유명 자동차 브랜드의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비엔나에서 새로운 토요타 차량이 2만에서 3만 유로 사이에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거대 브랜드인 메르세데스와 BMW의 신모델 가격은 3만에서 6만 유로에 이릅니다. 이러한 가격이 신차에 비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반값의 중고 모델을 찾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로에서 보이는 고급 모델을 고려할 때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아마도 신차 구매를 선호할 것입니다. 비엔나에서 도시 전체의 심장이 뛰는 곳이 바로 스테판 광장입니다. 지하철로 직접 갈 수 있는 이곳에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유명 브랜드와 유명한 성 스테판 대성당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이든 간에 이 대성당은 처음 보는 이에게 매혹적인 건축미를 제공합니다. 900년 이상 전에 지어진 이 성당은 당신 앞에 웅장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성당 주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거의 모든 국적의 사람들이며 성당을 볼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은
사진을 찍고 사진에 담기는 것입니다. 도시의 주요 광장인 슈테판 광장은 정말 넓고 동시에 수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오스트리아 사람들의 일반적인 신체 외모에 대한 명확한 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은 그리 키가 크지 않습니다. 평균적인 오스트리아 남성의 키는 180cm 정도이지만 여성들은 이 평균을 낮추는 경향이 있으며 통계에서도 그렇게 나타납니다. 오스트리아 여성의 평균 키는 166cm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파란색이나 초록색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큰 얼굴 직증이 없고 대체로 아담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하얀 피부와 오번 피부를 지니고 있으며 헤어 색깔은 자연스러운 금발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모든 직증이 결합되면 그들은 확실히 독일인과 작은 스웨덴인처럼 얼굴 유전적으로 닮아 있습니다. 노인과 중년층 성인들은 신중한 분위기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비엔나의 광장에서는 18세에서 25세 사이의 젊은이들이 보다 더 미소 짓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더 단정하고 엄격해 보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카메라를 겨눈다면 그들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동시에 포즈를 취합니다. 이것은 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잘 지내고 행복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부유하고 풍족하게 보이지만 비엔나에는 전반적으로 정신이 결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코에 있는 프라하로 가면 국경에서 북쪽으로 4시간 거리인 그곳의 삶의 따뜻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엔나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사람이 엘리트처럼 보이고 서로 간에 애고 경쟁이 있는 듯합니다. 모두가 최고인 것처럼 몸의 언어를 사용하고 서로를 신경 쓰지 않는 듯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관찰한 것입니다. 사실 상황은 훨씬 더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나라에도 체코처럼 문신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엔나에서는 쓰레기 수거원부터 일반인까지 누구나 예상치 못한 신체 부위에 문신이나 피어싱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에는 다양한 모습이 존재하며 신체에 대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건 전적으로 개인의 일이며 아무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비만인 경우에도 비엔나 주변의 누구도 당신을 판단하거나 비난의 눈길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나라는 대마초 및 환각 제품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비엔나와 오스트리아에서는 특정량의 마약 성분을 포함한 제품의 판매가 허가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오스트리아의 거지들이 다른 나라의 거지들보다 더 건강하고 젊어 보이며 잘 단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즐거움을 위해 구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가 원한다면 나는 그녀가 구걸하는 대신 부유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이 어린 남자아이는 음악을 만들며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팔다리를 잃은 남자처럼 일할 대안이 많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로 구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이미지에 속지 말아야 한다. 비엔나에서는 이러한 노숙자들과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날 가능성이 낮으며 대다수의 시민들은 좋은 환경에서 매우 높은 삶의 질을 누리고 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중심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한 가지 결여된 점이 있었다. 사람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게 외의 활동이 없었다. 즉, 광장을 활기차게 하는 성댄서, 음악가, 화가 그리고 많은 상상할 수 없는 활동의 아이디어가 비엔나에는 없었다. 내가 광장을 돌아다녀도 사람들은 가게와 카페를 오가며 걷기만 했다. 이 점만으로도 이 도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지루하게 보이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예쁜 푸른 눈을 가진 젊은 여자아이들과 카리스마 있으면서 돈이 있어 보이는 나이 드신 남자들이 많은 것이 전부일 뿐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나라가 매우 안전하다는 것이다. 이 나라 수도에서 이유 없이 무슨 일이 발생할 확률은 아마도 1%도 안 될 것이다. 당신이 그곳에 있는 동안 사람들에게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개들로부터 해를 입을 가능성도 매우 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도시에서 유기견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며 공격적인 개를 가진 사람들은 개의 입에 보호대, 마일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들이 당신에게 공격적으로 변하더라도 물지 않을 것입니다. 비엔나에서 박물관을 방문하거나 큰 쇼핑 광장을 거닐며 지루해진다면 도시에서는 다른 대안을 제공합니다. 이 도시는 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비엔나의 이 강에 아름다운 보트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들을 마련했습니다. 도심에서 지루함을 느끼는 사람들은 다뉴브 강가의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가족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분주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순간을 즐길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한 후 비엔나에 살고 싶다면 비엔나의 임대료에 대한 개념도 알아야 합니다. 비엔나의 아파트는 대체로 제곱미터가 적습니다. 평균 1룸 아파트는 약 45제곱미터이며 임대료는 월 약 1,500유로입니다. 60제곱미터 이상의 2룸 아파트의 월세는 편안하게 2,000유로를 넘습니다. 즉, 오스트리아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룸 아파트를 임대하더라도 월 순수익이 3,000유로는 필요합니다. 순수익이 5,000유로 이상이면 4인 가족이 이 도시에서 평균적인 품질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에 짧은 기간 머무른다면 그들의 매우 유명한 요리인 오스트리아 슈니첼을 꼭 시도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 레스토랑은 이를 닭고기로 만들어 제공하며 레몬 슬라이스와 감자 샐러드가 함께 나옵니다. 그러나 소고기로 만든 슈니첼을 제공하는 곳도 있으며 비슷한 방식으로 서빙됩니다. 이 나라에서는 다른 유럽 국가들보다 알코올에 대한 내성이 더 높은 편입니다. 지금은 오스트리아와 비엔나에 대해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더 많은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